안녕하십니까. 지금 중동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 결전, 이 의지와는 다르게 이란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전면전의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 시점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 내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이란 지도부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곧바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란은 과거 지도부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전을 하겠다, 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침략자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배수진을 친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그 혁명수비대, IRGC 혁명수비대, 하메네이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그런 군대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 강경파들이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조기 항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은 예상대로 자신의 미사일 전력을 총동원해서 주변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 기지만 때리는 게 아니고 미국에 협력하는 주변국들의 경제까지 흔들려는, 말하자면 초토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쿠웨이트가 공격을 받았죠. 쿠웨이트 국제공항 미군 기지인 캠프 아리프잔, 여기가 이 드론과 미사일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 카타르, 여기는 이제 두바이의 페어먼트 호텔 같은 민간 시설과 주요 미군 주둔지가 타격권에 들어갔습니다. 또 바레인과 이라크, 미 제5함대가 있는 바레인과 이라크 내의 미군 거점들이 연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그 북쪽, 제일 북쪽의 아제르바이잔 내의 시설들까지 타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점점 전선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미군들도 피해를 좀 입은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등지에서 미군 전사자가 최소 10명 이상 나왔다고 확인이 됐고요. 부상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웅들의 희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란 내에서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렸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 남부의 한 여학교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150명의 여학생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 주변국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주변국들은 일단 공포에 질려 있죠. 야, 이거 전쟁이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주권 침해라고 하면서 이란을 강력히 규탄을 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 우리 땅을 전쟁터로 쓰지 말라, 이런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위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그 반대하는 입장을 내서는 안 되겠고, 또 찬성하자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인데요.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보복 공격은 비판하는 줄타기 외교, 이런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죠. 이걸 요구하면서 위험한 도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그 워싱턴 포스트 등에 의하면 흥미로운 정보라고 할까요?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흘러 나왔는데요. 러시아의 정교한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군의 군함 위치, 항공기의 위치,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대로 이란에 알려주면서 이란의 미사일 정밀도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악관은 우리 작전에는 지장이 없다, 알려주든 말든
이렇게 일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 미사일의 명중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걸로 봐서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조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이란과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뭔가 도와주질 못하고 있는데 뭔가는 이란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북쪽 전선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의 대리인 격인 레바논, 여기 이제 헤즈볼라가 있죠.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헤즈볼라와 치열한 포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타니강 남쪽으로 지상군이 투입되기 직전이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전체가 지금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해 보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하는 겁니다. 이란이 보복할 수단 그 자체를 알본색원하겠다, 그런 의지죠. 그래서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시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현재는 이제 60에서 90%가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죠. 리짐 체인지.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를 유도해서 이슬람 신정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무조건 항복. 트럼프는 최근에 무조건 항복입니다. 이란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까지 때릴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종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단기 속전속결로 지금 끝내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로도 그렇고 한 4주 정도에서 6주 정도 이렇게 그 기간을 일단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자폭성 저항, 막무가내죠.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항복하고 죽을 수는 없다, 끝까지 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개입,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지상전이 얽히면서 이 상황은 점점 이제 점입 가경이라고 할까요? 불똥이 밖으로 튀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 이것이 먹힐 것인지 아니면 5차 중동 전쟁의 서막이 될지, 이 전 세계가 지금 조심스럽게 우려하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의 정세에 이어서 이란 북부 전선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우선 쿠르드 민병대가 참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성격을 단순한 공습에서 이란 내부의 붕괴를 가져오려는 그런 미국의 작전에 대해서 지금 이 쿠르드 민병대가 참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란 북부 국경이 이제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움직인다는 소문 때문에요. 이건 단순한 뜬소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라크 북부에 기지를 두고 있는 이란계 쿠르드 반군, PDKI, 그 다음에 PAK 등등 해서 6개의 쿠르드 단체가 최근 이란 쿠르디스탄 정치 세력, CPFIK 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데요. 이 이름으로 하나로 지금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우리 전사들이 이란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봉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이 수용소를 습격해서 정치범들을 석방했다는 첩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평소에 신중하던 이 쿠르드가 이 시점에서 나선 것인데요. 뭘 보고 나섰을까? 그냥은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모종의 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런 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죠. 이란 내부에서 지상 전선을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강력한 공중 화력으로 에어 카바를 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쿠르드의 조건은 뭐냐면 그동안 쿠르드의 수본이 있었죠. 정치적인 자치권 보장. 나라의 그 땅덩어리는 없어도 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받는 그런 것이 이들의 그 희망사항이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딜로 해가지고 이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쿠르드가 이란을 공격한다면 아주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원더풀 이런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는데요. 아주 대놓고 지지 의사를 밝혔죠. 이것은 사실상 쿠르드를 미국의 지상군 대역으로 쓰겠다. 뭐 그런 신호가 아닐까요? 미군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쿠르드를 이용하는 거죠. 이 쿠르드가 참전할 경우에는 뭐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란에게는 치명타가 되겠죠. 이란은 서쪽 쿠르드, 남쪽 미군 전력, 북쪽은 아제르바이잔 등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해서 다면 전선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소수민족의 이러한 그 봉기가 정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란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 다음에 주변국이 반발합니다. 우선 그 터키가 이 쿠르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란 내 쿠르드가 세력을 키우면서 자국 내의 쿠르드 분리주의자들까지도 여기 술렁대기 시작할 게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돕는 게 아니냐? 이렇게 터키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미국과 터키 사이가 상당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쿠르드 움직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 중동의 이런 그 혼미한 사태를 노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 러시아가 또 이 틈새를 놓치지 않겠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지금 미국의 군사 자산이 중동으로 쏠려 있죠. 그 틈을 이용해서 우크라 전선에 소강 상태에 있던 전선에 대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아주 최악의 공습이죠.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러시아는 이란제 그 드론과 자국산 미사일을 섞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붓습니다. 하루에만 수백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요. 이는 4년 전쟁 중 4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치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요. 젤렌스키가 이 패트리어트를 더 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공 시스템이 지금 중동 쪽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선 배정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줄 무기가 지금 이 중동 때문에 중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발을 구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에게서는 푸틴은 미국의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서 우크라이나의 보급로와 에너지망을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때리기가 중동에서는 쿠르드라는 새로운 세력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고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벼랑 끝으로 또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실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쿠르드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 국경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 또 전쟁의 양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분석해서 종합을 해 보면요. 이란 북부 전선이 단순히 이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을 넘어서 실제 거대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쿠르드의 진격과 터키의 개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긴박한 상황 그렇습니다. 이 쿠르드 민병대가 이미 그 국경을 넘었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란 북서부의 자그로스 산맥을 타고 쿠르드 민병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에 의하면 쿠르드의 자유생명당이라고 있습니다. PJAK. 이 당과 이란 쿠르드 민주당 PDKI 등 5개 주요 정파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란 쿠르디스탄 정치 세력 연합, 앞서 말씀드린 CPFIK, 이란에서 배신한 그런 세력들이겠죠. 이란 정부군들이 이제 반기를 든 이란군의 일부가 이제 연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 내부로 깊숙이 침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피란샤르와 마리반 지역의 국경 초소들이 이미 쿠르드 세력에서 장악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들이 전면전보다는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마비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보급로를 끊고 주요 도시 내 경찰서, 행정관서 등을 습격하는 방식으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들은 이란 군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동포의 편에 서라 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내부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르드가 왜 지금 목숨 걸고 나섰을까? 여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2026 비밀 협약이라는 소문이 이제 또 돌고 있습니다. 예, 뭘 약속했느냐면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 이후에 설립될 새로운 연방 정부 체제에서 쿠르드의 강력한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 지원이죠. 예, 최근 미 중앙정보국 CIA가 쿠르드 반군에게 대전차 미사일과 정밀 드론을 대량 공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지상의 창으로 활용해서 미군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 보자는 그런 계산 같습니다. 앞서서 터키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 터키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란 내 쿠르드족의 국가 건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터키에 대한 선전포고 같다 이러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터키군은 이미 이란 접경 지역에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고요. 또 터키는 이란 내 쿠르드 세력이 국경 근처에 테러 회랑을 건설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이란 영토 안으로 진입해서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터키는 쿠르드를 막기 위해서 앙숙이었던 이란과는 아주 앙숙이었죠. 이란 정부군과 비밀 정보 공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 그런 논리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서서도 우크라이나 전선이 심각하게 되어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푸틴이 그 미국의 시선이 테헤란에 꽂히고 있는 이 틈을 타서 돈바스 남부 전선에 가용한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미사일로 이제 파괴, 그 전부터 이렇게 파괴해 왔는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의 70%가 현재 파괴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미국식 포탄과 방공 미사일이 중동 쪽으로 우선 배정되면서 우리는 맨몸으로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고 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 틈에 승승장구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거나 또는 전선을 완전히 고착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요약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중동의 지도를 다시 그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쿠르드까지 동원해서 전쟁에 개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쿠르드족의 민병대가 얼마만큼 활약을 하고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말하자면 쿠르드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라고 할까요? 판도라 상자가 이란을 무너뜨릴 치트키가 될지 아니면 터키까지 끌어들여 걷잡을 수 없는 지역의 대전으로 벌어질지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데요. 네. 전쟁이 빨리 끝나기는커녕 이게 점점 불똥이 튀어서 인접해 있는 나라들에게로 불똥이 튀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